영재가 선행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학간노TV 에듀썰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초 2월 23일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영재교육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데요. 오늘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오늘의 썰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년에도 한번 변화가 있었는데 또 올해도 또 변화가 있네요. 영재교육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실 요번 2월달에 발표된 거는 작년 11월달에 발표된 것의 연장선이고요. 사실은 우리나라 대입뿐만 아니라 고입에서도 학생을 선발하는데 약간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이 지난 11월달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핵심 내용은 영재고 지원하는 학생들이 과고도 지원하고 영재고도 중복 지원하고 그리고 3월부터 시작해서 과고 입시까지 끝나면 거의 12월까지 1년을 통으로 쓰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걸 준비하느냐고 학교 수업을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영재고의 중복 지원 금지 하나만 지원해라. 그리고 시기도 6월부터 8월까지 그리고 요 끝난 다음에 과고를 선발하는 그래서 3학년 2학기 동안만 입시에 어떤 신경 쓸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절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선발 절차. 그래서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지필고사, 3단계 영재성 캠프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서 중학교 단계 이상의 문제가 나오거나 혹은 너무 찍어서 맞출 수 있는 사지선다, 오지선다, 단답형 문제가 많거나 이 정해진 시간 만에 풀기에 너무 많은 문제가 나와서 아이들이 문제 푸는 기계를 만들어 놓고 이게 영재라고 평가하는 게 맞느냐 이런 절차에 대한 평가 방식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슈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지난 11월달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영재고 시험에서 중학교 수준 이상의 문제가 나오는 것을 아예 법으로 막는다. 그래서 영재교육진흥법을 바꿔서 이런 중등 수준 이상의 문제 나오는 건 법으로 금지 그리고 매년 그런 부분들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영향력 평가를 실시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발표가 난 김에 과거에 나왔던 그런 변화들을 한번 짚어보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리 잘 해주셨어요. 예, 이 내용 안에는 사실 그렇게 변화한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년 내내 입시를 치른다. 지금도 1년 내내 입시 치를 거고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늦어진 것 뿐이에요. 1학기부터 2학기까지 계속 이어질 거고 영재고 지원했다 떨어지면 과학고 지원할 거고 그 떨어지게 되면 또 그 자사고 지원할 거고 그리고 나서 일반 인문계 갈 거고 이 틀은 크게 변한 게 없어요. 다만 가장 크게 변한 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중복 지원 금지. 어디에서 과학고나 영재고 이렇게 다 해서 하나가 아니라 영재고 8개 학교에 다 지원할 수 있었는데 영재고등학교 하나만 지원한다. 이거를 왜 제한하냐? 중복 지원을 왜 제한하냐? 이게 사실 지역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사고를 지원을 했어요. 다 수도권 애들이 갑니다. 상산고도 수도권 애들이 가요. 외대보고도 수도권 애들이 가요. 다 수도권 애들이 점령하다 보니까 지역 인재를 좀 많이 선발해 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한 학생이 중복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또 다 수도권 애들이 갈 거니까 뽑는 기간 그러니까 선발하는 날짜를 맞추어 놓으면 중복 지원이 어려워질 거고 이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아까 3단계 중에서 그 1박 2일로 진행되는 3단계 영재 캠프가 코로나 때문에 학교별로 지금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 지원을 금지를 하게 되면 또 그 영재고 안에서도 또 순위가 매겨질 것 같은데 어떨까요?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도권 아이들이 기존에도 전국의 영재고를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이제 지역 인재들이 했는데 당연히 수도권에 있는 아이들은 집에서 가까운 데를 선택하는데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학생들 실제로 역량이 있는 학생들은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에 있는 학교 중심으로 지원할 것이고 그런데 경쟁력이 내가 좀 부족할 거라고 판단되는 하향 지원하는 싶은 학생들은 이제 지방 거점에 있는 영재고들을 지원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현재 예측이고요. 그래서 여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각 영재고가 지역 인재의 쿼터를 두는 그러니까 서울에서 지역 인재 지역 균형 인재 선발 전형처럼 영재고에서도 지역 인재를 선발하는 그런 쿼터를 둬서 그런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그런 제도도 지금 병행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영재고가 전국에 8개가 있잖아요. 과학예술 영재학교 2개에다가 순수
그 영재학교 지금 6개 해서 8개가 있는데 이게 전국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 하나씩 있는 거예요. 네. 서울, 경기, 그다음에 충청, 전라, 뭐 이렇게 경상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에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 대도시 출신의 학생들이 뭐 많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하나만 지원해라, 중복 지원을 금지시킨다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차상위 학생들이 지방에 있는, 그것도 이제 서열화 될 거니까 학교가 8개 학교가 리스트 서열화 될 거니까 입시 실적이 좋은 학교들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본인의 실력에 따라서 할 수 있다 보니 지역 할당제, 그러니까 과거에 특목고 시험에 이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역 우수자 전형이라고 해서 전국 전형이 있고 그다음 일반 전형, 그다음에 지역 우수자 전형, 그 동네에서 자라는 아이들. 근데 학교의 입장에서는 전국에서 자라는 아이를 받고 싶은 강한 마음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각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을 그 소외시킬 수 없으니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쿼터를 지금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큰 변화가 없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그 1단계, 2단계, 3단계라는 그 단계 안에서의 변화는 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1단계의 서류 평가가 기존에는 그 중복 지원이 많으니까 우수한 아이들이 다 중복으로 지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류 평가라는 것 자체가 그냥 형식적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원하면 거의 70% 이상이 다 그냥 붙는다. 그냥 안 되는 애들은 걸러낸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지원하는 숫자들이 이렇게 하나만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 서류 평가 담당하는 사람들의 퀄리티를 좀 높이자, 그들의 수준을 높여서 뭐 학교생활 기록부를 좀 더 꼼꼼히 뭐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지금 뭐 퇴직 교원이라든지 박사급 인재들을 대학의 입학 사정관처럼 입학 담당관으로 지정해서 그 사람들이 서류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게 하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트레이닝해서 우수한 인재를 서류에서 걸러낼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이제 제도적 뭐 준비가 진행되고 있고, 두 번째 이제 지필고사가 이제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객관식 문항수를 좀 줄여라, 뭐 이런 얘기와 더불어서 열린 문항, 그러니까 어떤 답이든 학생이 논리적으로만 얘기하면 모두가 정답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내서 학생들의 사고력이라든지 혹은 뭐 응용력이라든지 융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문항의 문제를 많이 출제해라. 그게 언제부터? 올해부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영재고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문제 푸는 방식에서 새로운 방식으로의 전환을 좀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고, 만약에 3단계 영재 캠프도 사실은 일부 학교의 경우는 영재 캠프에 데려와서 시험을 보는 학교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금지. 그래서 영재 캠프에 왔을 때 어떤 프로젝트를 참여시키고 그 참여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어떤 응용력이라든지 현장의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의 어떤 협업 능력, 그런 인성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해서 평가해라, 선발해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단계별로 1단계를 패스하는데 좀 타이트하게 되면 서류 평가의 질이 올 중3 이후의 학생들한테는 서류 관리 능력이 필요할 것이고, 또 이제 지필고사를 패스하는 능력에 대한 스킬도 좀 다른 스킬이 좀 필요해질 것이고, 그렇게 해서 뭐 2배수가 뽑아도 3단계에서 또 반이 날아갈 수 있다면 이런 그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대응력, 뭐 인성에 대한 문제, 뭐 팀워크를 이끌어가는 리더십,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중복이 안 되니까 평가 기준은 높아질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준비하는 방법도 달라질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공교육의 정상화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금 이런 방향이 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고요. 아까 뭐 1단계 뭐 많이 변화한 거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류 평가 자체에서 서류를 평가할 서류가 중학교 1학년 학생 서류가 뭐가 있어요? 중학교 2학년 교사 추천서밖에 없어요. 보통은 2학년, 3학년 때 가장 많이 학생부가 담기게 되는데 2학년 초반에 뭐가 있겠습니까? 1학년 때 가장 분량이 작은데. 그러다 보니까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학년이 2명 뽑혔어요. 다 3학년이 뽑힌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서류를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어차피 지금도 전문적으로 서류는 잘 평가하고 있다. 두 번째가 주관식 중에서 창의적 문제를, 사고력 문제 위주를 출제하느냐, 단답형이냐 아니면 서술형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객관식 출제하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주관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것이 원래도 중등과정을 벗어나지 않게끔 되어 있는 건 맞아요. 질문 자체부터 시작해서. 근데 꼭 중등과정이라고 해서 꼭 쉽기만 한 것은 아니니까요. 근데 요것들이
가급적이면 학생들의 사교육, 다시 말해서 원래 학생 스스로가 자기주도 능력이 있고 본인 스스로가 창의적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길러진, 누군가 사교육에 의해서 길러진 영재들, 네. 같아 보이는 영재들. 제가 예전에 한 그 영재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식사를 한 기회가 있었는데 네. 진짜 우문현답을 하셨어요. 영재학교 가려면 선행을 많이 해야 되죠, 교장 선생님? 이랬더니 그래서 그럼요, 사실 언론에선 그렇게 얘기 못하니까 그렇지 많이 하고 와야죠. 이 대답을 저는 기대를 하고 당연히 아주 일반적인 질문을 했던 거였는데 교장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영재가 선행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넘기는 거죠. 아니 언제 가르쳐도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를 받아들일 영재들인데 그래서 실제 입학 사정관들께서도, 그러니까 입학을 담당하시는 면접관께서도 이런 부분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어서 학생들이 기계적으로 점수가 잘 나오는 것과 스스로가 무언가 도전하고 협업하고 이런 취지에 걸맞는 영재를 구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영재 캠프가 올해에는 1박 2일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네. 정부에서 하나의 지침을 딱 내려놓는 게 아니라 각 학교별로 지금 각자의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통일된 안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이게 방송을 찍는 게 지금 3월 말이거든요. 그런데 입시 최종 안은 네. 5월 1일 날 뜹니다. 5월 1일 날 뜬다는 것은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입시 전형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지원이. 네. 그러니까 6월 달부터 카운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5월 1일 날 다 모든 학교의 홈페이지에 모집 요강이 뜰 거니 확정된 안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러한 방향성이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네. 이렇게 뭐 법령으로 상위 교육 과정을 출제를 금지한다라고 네네. 했는데 영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그 교장 선생님 말씀이 진짜 맞네요. 네. 이런 변화에 또 맞춰서 우리가 또 준비는 해야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좀 준비하면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영재는 준비할 게 필요 없는 네, 그러니까요. 네. 타고난 네. 아우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근데 네. 그 영재 학교에 간다고 해서 다 영재는 아니겠지만 네. 물론 영재 학교에서 얘기하는 건 저희는 성적으로만 뽑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성적이 좋아야 돼요. 일단 수학과 과학이 되게 좋아야 되고요. 과학예술 영재학교도 인문학적 소양을 위해서 인문학 강좌가 조금 더 많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쨌든 수학 과학에 집중해서 학생들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그 취지와 활동 내역들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과 과학에 학생들이 역량을 좀 보여야 되고요. 보통 합격하는 학생들은 내신 성적으로 그냥 상위 1% 안팎의 학생들이 합격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죠. 네. 기타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3%를 벗어나지 않는 학생들이 합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관리도 잘해야 되고 활동 내역도 본인이 거기에 맞춰서 잘 준비하셔야 되는데 다른 특목고들과 가장 큰 차이점, 그러니까 이런 성적과 관련해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그냥 원점수라든지 학생의 등급만 보는 게 아니라 표준 편차 원점수 100분위 다 본다. 네. 이게 영재학교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네, 관리를 잘해야 되겠군요.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타고난 영재고 네. 어디를 놔도 군계이라고 뜨는 애라면 네. 사실 이런 이슈나 이런 정보가 의미가 없죠. 네.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똑똑하고 영재학교를 가려는 의지가 있고 나도 한번 우리 아이를 한번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다양한 변화에서 진짜 영재를 길러낼 수 있는 걸 평가할 때 과거의 시험 문제를 잘 푸는 아이들 중심으로 뽑는 것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학교 네. 생활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 아이였는가.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정해진 정확한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답을 찾는 과정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주어진 조건을 잘 활용해서 유추해서 그 답을 찾아가는가 하는 어떤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나 혼자 똑똑하니까 내 말이 맞으니까 너희들은 다 따라와야 돼가 아니라 야,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할 테니 넌 어떤 역할을 해봐. 혹은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결론을 도달하면 좋을까? 왜? 너도 똑똑하고 나도 똑똑하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갈등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서 뭔가 조화롭게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영재 캠프에서 바라보려 한다. 그러면 그런 준비들을 사전에 해야 된다. 그럼 사전에 할 때 그런 것들을 학교 안에서
혹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팀별 프로젝트에서 혹은 똑같은 정답을 찾더라도 논리적으로 이것들이 다른 뭐 솔루션이 있을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좀 열린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네. 연습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한 아이들이 영재고의 문을 뚫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니까 그런 관점으로 우리 아이들을 조금 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자극을 주시는 게 우리 아이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교육 과정이 계속 변화하는 것들이 뭐 학생이나 학부모님이나 지도하시는 분들께는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좀 아이들이 좀 성장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거니까 그거에 발맞춰서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로 가는 이런 바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썰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